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자, 새만금. 자,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면 벌어지는 무서운 가격 변화. 이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깨진다. 어떻습니까? 공급이 팍 떨어지고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등하죠. 똑같은 겁니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고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 가격이 폭락하죠. 이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이잖아요. 시장 경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하에서는 이 가격 원리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볼게요. 이 문제가 어떤 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임대사업자를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장려를 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 임대사업자 장려를 하니까 4년하고 8년 동안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매물 잠김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이고 나서 어떻습니까? 4년하고 8년 동안. 왜냐하면 사들이면 취득세도 줄여주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없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적죠.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분들이. 팔면 안 되니까. 팔면은 그 혜택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대거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량은 딱 잠궈버린 거야. 이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또 양도세를 강화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강화하면 여러분들이 팔려고 해요? 집을 여러분들 세금을 갖다가 집을 샀는데 막 80% 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파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파는 게. 그거를 시세차익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팔겠냐 말이에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팔죠. 이분들이. 그 생각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매물을 공급량을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토지거래를 할 때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급량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강화시켜준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혜택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혜택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서울에 집을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 세곡동이라든지 여기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그린벨트 남겨놔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거기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집을 새로 지어도 남는 게 없으면 지으려고 해요? 당연히 안 지으려고 하죠. 아니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 이익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집을 지으려고 하겠냐고요.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량을 어떻습니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재개발 일몰제 재개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정 시점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갖다 재개발 일몰제라고 하는데 재개발 일군만 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기존 주택 매물 잠김, 신규 주택 공급 차단과 함께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감소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날 부동산 정책을 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정부는 결국에는 뭡니까? 공급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수요를 갖다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요, 그 집을. 그러면 집을 안 사면은 당연히 거래를 안 하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해서 그 수요를 줄이자고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을 합니다. 대출 규제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집을 못 사죠. 그러니까 수요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금 축처 조사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너 이 돈 어디서 나왔어? 이거요? 저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사. 이게 자금 축처 조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수요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집 사봐야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세금을 강화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수요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자금을 차단하고 주택 보유 의지를 감소시키게끔 하고 주택 거래를 불가를 시키게끔 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수요자만 시장에 참여해라. 결국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집 못 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있었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어떻습니까?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응? 생각과 의도는 좋지만 결국에는 서민들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막았다. 이분들이.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더니 주식에다가 세금을 또 두들긴다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얘기가 많잖아요. 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어떻습니까?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자꾸 피는 거는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더 있게끔 만들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수요를 자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죠. 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이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유로우니까 돈이 대출이 안 해줘도 돈을 갖다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됐죠. 옛날에는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됐는데 사람이 쪼개지니까 이제 두 채 또 세 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한 명 있다가 두 명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어떻습니까?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또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똘똘한 한 채 어딥니까? 강남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번에 고위공직자들 집 팔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팔아요? 저기 외곽에 있는 것부터 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똘똘한 한 채는 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됐고 똘똘한 한 채가 수요가 늘어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 집값을 자극을 시켜버리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지방 자금이 그래서 또 유입이 된 거야.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지방의 유지들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거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재기 하려고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 발표한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현재 개발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권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토지 보상 자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현금 아니에요. 현금. 현금을 갖다가 어디다 써요? 개발 호재로 인해서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고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든 뭐 다주택자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급은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가격이 폭등하죠? 좀 볼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여기 박근혜 대통령 때 요 정도까지 이제 주춤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죠? 안정이 되다가 어떻습니까? 요 때부터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핀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 그때도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됐는데 잠실에 있는 잠실 S 아파트인데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 최저점은 거의 한 8억이었던 것 같아요. 8억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10억 좀 넘어가는 언저리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한 21억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응? 불과 몇 년입니까? 3년 아니에요. 3년이 어떻습니까? 10억에서 얼마 됐어요? 21억 됐네요. 우리 회사보다 낫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회사 운영해서 돈 버는 것보다 안 낫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볼까요, 여기? 자,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33평형, 35평형 기준으로 여기도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한 12억대였죠. 그죠? 2017년도 여기잖아요.
보니까 여기 12억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16억대. 16억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8억 있잖아요. 12억이 올라갔죠, 여기도. 또 볼까요, 여기도? 자, 이걸 보니까 신현대 아파트, 여기 신현대 아파트인데 이것도 보니까 35평 기준으로 해서 가장 바닥적이 언제였냐면 2014년도. 요때가 지금 한 10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8억. 28억. 10억이 무려 얼마입니까? 28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인생 논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있어요. 근로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넘들은 1년마다 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1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봤자 1,000만 원도 못 버는 내 인생 어찌하리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화가 나야 하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무주택자들이 어떻습니까? 울분을 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응?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저 6억대 지금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6억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7억까지 올라갔죠?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문재인 정부도 폭등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 폭등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공급 정책을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을 줄이고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공급이 없고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가격은 폭등한다, 폭등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찬가지. 그럼 수요는 뭡니까? 뭐에 의해서 수요가 들어가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개발 호재.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량보다는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짠!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부안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적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도시지역 있잖아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 2.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국 용도지역이에요. 이분들이. 자, 전국 용도지역에 보니까 주거지역, 우리가 주거지역을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사실은 많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00명 중에서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땅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봤을 때 있잖아요. 한 100명 모집해놓고선 땅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거지역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서 2명에서 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적 가지고 있고 개발 안 되는 적 가지고 있으면서 땅이 안 팔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부안군 용도지역 현황을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47%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평균이 2.5인데 1.5%밖에 없는 부안의 주거지역의 면적은 많아요, 적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적어요? 공급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부안은. 제가 있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치하고 가격하고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가치가 부안에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지 하고 있는데 부안에는 가격이 있잖아요. 공급이 없고 수요가 폭증을 하면은 4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고 7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응?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왜? 수요를 늘리는 것은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개발 호재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의 메카 아닙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막 유치가 되잖아요.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 관광,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메카, 그 다음에 수소 있잖아요.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4차 산업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간다? 이거는 미래 산업이잖아요. 미래 산업이 들어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수요를 진작시킬 수가 있죠. 아, 이 동네는 뜨는 동네구나. 뜨는 동네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사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까지 어떻습니까? 이 4개 트라이포트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들어가는 SOC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를 자극을 해서 수요량을 폭증시키고 있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원리냐? 자, 공급은 줄어들고 이런 원리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은 뭔가요? 그 다음에 있을 일은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을 이분들이.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은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이후죠. 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냐면 점점점 우리나라도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이죠. 점점점 4차 산업혁명의 가속도가 붙었죠. 이분들이. 자, 볼까요? 그 예를 한번. 자, 주가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수소차라고 있어요. 요즘에 수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미래 에너지잖아요. 이제 디젤에서 디젤 기관이 하지고 이제 수소차로 어떻습니까? 연료 전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 중에서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어요.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산 퓨어셀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벌어진 다음에 가장 최저로 찍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주가가 얼마였냐면 4,240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 조금 더 가속도가 붙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기대심리가 발생을 해서 주가로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냐면 얼마예요? 32,650원. 무려 몇 배입니까? 이거 8, 9배 아니에요? 8, 9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3월 달이에요. 3월 달 지금 몇 월 달이에요? 7월 아닙니까? 무려 4개월 동안 몇 배 올랐어요? 몇 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8배, 9배.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4차 산업은요, 신산업입니다. 4차 산업을 그만큼 기대 심리가 뛰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살려고 하는 세력이 대거 몰려왔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만금은 뭡니까? 4차 산업의 전진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보면은요, 새만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일진다이아라고 있어요. 일진다이아 수소차 대장주인데 이것도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최저치를 찍은 게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 이후에 최근에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58,000원에 거래됩니다. 이거는 한 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주가는 한 1,480에서 현재 2,200 정도 되잖아요. 부분들이 올라간 게. 사실은 이제 올라간 거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올라갔죠. 주가는 시장 주가는 50% 올라갔는데 시장은 50% 올라갔는데 이 주식은 몇 배 올라왔습니까? 5배 올라왔죠? 시장보다도 10배가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10배가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야. 아까 그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무려 18배가 더 올라간 거죠. 맞죠?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시장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 심리가 자극이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자,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거는 전기차의 대장주인데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차 새만금에 전기차 들어가죠. 거기 LNF가 수혜주가 되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13,300원에서 지금 39,000 곱하기 3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습니까? 50%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3배.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6배가 더 많이 올라간 거야. 시장은 시장의 반응보다도 6배가 더 많이 반응을 한 게 바로 전기차 관련 주식이다. 이 부분들이. 이게 다 4차 산업혁명이 제가 4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새만금하고 관련된 것만 가져온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니까 탄소섬유 있죠? 탄소섬유. 탄소섬유 대장주가 효성 첨단 소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첨단 소재가 얼마였냐면 44,000원이었었어요. 이거 그래도 좀 묵직한 주식이죠? 근데 이 주식이 어떻습니까? 얼마 134,500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3배 정도. 시장보다도 한 6배 정도 올라간 거죠. 시장의 반응보다도 6배가 올라갔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을 제가 모델을 한 거는 다 새만금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것만 새만금하고 관련된 것만 제가 뽑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새만금은 어떻게 될까? 새만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데이터 센터 있죠? 이거는 데이터 센터 대장주가 파이오링크라고 있어요. 파이오링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요즘에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5,020원에서 어떻습니까? 15,100원 곱하기 3배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보다도 6배를 반응을 했다. 이분들이. 자, 이거는 드론 대장주, 드론도 어떻습니까? 1,950원에서 6,370원. 이것도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상치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하고 관련된 주식들은
일반 주식 시장에 있잖아요. 평균치보다도 한 6배 정도 더 많이 반응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것도 18배 반응을 했죠. 여러분 엄청난 기대 수익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결국에는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맞죠? 자, 새만금이 왜 수요가 많아질까요? 거기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앞으로 수요가 폭등을 할까 안 폭등할까? 새만금 폭등한다니까요. 새만금이. 자, 새만금이 수요가 폭등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은 1.5%로서 어떻습니까? 시장의 2.5%보다도 훨씬 더 없죠? 땅이. 땅은 별로 없고 수요는 찾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는 폭등하죠. 아까 주가 폭등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수요는 없어요. 물량이. 아니 공급량이 없고 그 다음에 수요는 폭등을 하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폭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량은 부족하고 주거지역 공급량 부족하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새만금으로 몰려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메카하고 4차 산업 하면은 새만금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수요는 폭등할 거고 그런 수요의 폭등으로 인해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새만금은 대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